홀리 We are living in the future 자연스럽게 잘 나왔죠. 상상하는 이미지는 거의 다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에 대한 완벽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가 뭔지 배경과 원리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환경별 상세한 세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 UI의 메뉴와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실전 활용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걸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림 그리는 AI, 만화 그려주는 AI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디퓨전 모델이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디퓨전 모델의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원본 이미지와 이걸 설명하는 프롬프트를 주고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가 점점 흐려지는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노이즈에서 다시 역으로 노이즈를 해독하면서 이걸 디노이징이라고 하는데 디노이징을 거쳐서 다시 원본 이미지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이제는 원본 이미지가 없어도 그냥 노이즈로부터 특정 프롬프트를 주고 원본 이미지가 없는데도 다시 원본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라고 하면 이 디노이징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가 없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서 이미지가 나오는 디퓨전 모델이 굉장히 잘 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이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스테빌리티 AI라는 기업에서 디퓨전 모델을 만들고 이걸 그냥 무료로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라는 곳에 올려두었는데 여기 가면 누구나 무료로 스테빌리티 AI에서 만든 디퓨전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스테이블 디퓨전을 다운받아서 파인 튜닝이라고 이 모델을 목적에 맞게 추가 학습시키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렇게 뭐 만화 그려주는 모델, 가구 이미지 만들어주는 모델, 3D 애니메이션 이미지 만들어주는 모델 등등 용도에 따른 엄청나게 다양한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이 아무리 많아도 직접 돌리려면 개발자라면 이렇게 이걸 감싸는 코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시켜서 이미지를 뽑아내는 이런 코드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코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런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UI라고 텍스트 입력 창이나 버튼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누르면 안에 내부적으로 코드가 동작하도록 해서 누구나 쉽게 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이 많이 탄생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UI들 중에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오토매틱 1111이라는 분이 만든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라는 도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 오픈소스로 공개되어서 누구나 다운받아서 무료로 쓸 수 있고요. 이런 화면을 만들어 두어서 그냥 안에 인공지능 모델만 넣어 놓으면 코딩을 몰라도 텍스트 입력하고 이런 버튼들 눌러가면서 생성을 하면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름은 아마 처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전용으로 만드느라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라고 이름을 정했을 텐데 지금은 꼭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모델들을 집어넣어서 이 UI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UI를 사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웹 UI를 환경별로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별로 세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브라우저만 있으면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윈도우에 설치하는 방법, 맥에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 주소로 접속을 해줍니다. 주소는 본문과 댓글에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페이지는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자주 됩니다. 지금도 9시간 전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나오는데 지금 이 영상 촬영 시점이랑은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시면 인스톨레이션이라고 써진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부터 설치하는 방법이 나오는 곳입니다. 각각 환경별로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가장 위에 Use Online Services라고 설치 없이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링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글 콜랩과 페이퍼 스페이스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것을 이용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더 라스트 벤이라는 분이 관리하는 이 링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히면 다른 것을 이용하셔도 전체적인 진행 방법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콜랩이라는 서비스와 연결이 되는데요. 구글 콜랩은 파이썬 코드를 온라인 환경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구글에서 컴퓨터를 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코드들을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닌 구글이 빌려주는 컴퓨터에서 실행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없어도 심지어 스마트폰에서도 이 코드
코드를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이렇게 코드 중에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하는 코드도 들어있는데요. 이 코드는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주는 코드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가 해킹당하거나 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서 사용하는 구글 아이디는 구글 드라이브에 중요한 자료가 없는 아이디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하신 후 드라이브로 복사를 눌러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코드의 사본 파일이 내 구글 아이디의 드라이브로 저장이 돼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킬 수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위에 메뉴 중에 런타임에 들어가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눌러서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를 선택해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콜랩 실행 환경이 GPU와 연결이 되어 이 인공지능을 돌릴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해줍니다. 코드를 실행할 때는 코드가 있는 칸을 눌러서 왼쪽에 있는 셀 실행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처음 실행할 때는 이렇게 연결 중이라고 뜨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코드는 구글 드라이브와 연결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허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와 연결이 됐고 왼쪽 파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 구글 드라이브랑 잘 연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코드를 실행해 줄 텐데요. 이때 이렇게 하나의 코드 블럭이 오토매틱 111에 레포지토리를 설치한다 라고 제목만 나와 있고 코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코드 표시 버튼을 누르면 이게 어떤 코드인지 자세한 코드가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옆에 이 재생 버튼만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이 완료되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델을 다운받거나 불러올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별도로 다운받아둔 모델이 없다면 여기서 다운을 받아주는 방법인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것만 작성해서 실행하시면 되고 이미 다운받은 모델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에 내 모델을 올려놓은 이 모델, 이 파일의 경로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예시도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위쪽에 붙여놓고 내 드라이브의 가장 상위 경로에 올려놓으셨다면 파일 이름만 이 파일 이름 대신 내 파일의 이름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 드라이브가 아니라 외부 다른 아이디의 드라이브에 있다면 다른 아이디에 있는 이 모델 파일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공유를 누르고 액세스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바꾼 다음에 이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에 넣으면 다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모델 파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두 개는 비워두고 첫 번째 옵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버전을 선택을 해주고 저는 1.5 버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큰을 입력해줘야 되는데요. 이 토큰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허깅페이스라는 사이트에서 모델을 다운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고 토큰을 생성해줘야 됩니다. 허깅페이스 주소는 본문과 댓글에도 남겨놓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에 사인업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줍니다. 회원가입 후 오른쪽 위에 프로필에서 세팅스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액세스 토큰스 메뉴를 눌러서 뉴 토큰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자유롭게 지어주시고 롤은 클릭해서 라이트를 선택하고 제너레이터 토큰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큰 번호가 생성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누르면 이 토큰을 복사를 하실 수 있고 이 토큰을 구글 콜랩에 있는 토큰 입력란에 붙여넣기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행하기 전에 다운받으려는 모델의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허깅페이스 검색창에 테이블 디퓨전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1.4 버전, 1.5 버전 인페인팅 버전 이런 게 있는데 각각 1.4, 1.5 그리고 이거를 체크하면 인페인팅 버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저는 1.5 버전을 쓰니까 여기 런웨이 ML의 1.5 버전 요거를 클릭하고 여기에 이용 약관이 있는데 읽어보신 후에 동의를 하신다면 체크하고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셀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모델이 다운받아집니다. 완료되셨으면 내려서 다음 코드를 실행시켜주고 다 되셨으면 마지막 코드도 아무것도 체크를 하지 않고 실행을 시켜줍니다. 이 첫 번째 체크박스는 이 콜랩 로컬 서버랑 연결이 잘 안 됐을 때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하이퍼 네트워크 추후에 강의를 할 텐데 이거를 쓰신다면 요거를 체크하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이렇게 running on local URL 하고 어떤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 클릭 투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웹 UI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위쪽에
model.ckpt 이거를 선택해서 특정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시면 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내 드라이브 SD 테이블 디퓨전 아웃풋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내가 생성한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콜랩의 단점은 아무래도 구글 콜랩에 의존을 하는 거다 보니까 중간중간 연결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서 모델 다운로드는 이미 받아놨으면 이건 생략하고 나머지 과정을 다시 실행해서 똑같이 다른 서버를 또 켜야 됩니다. 이렇게 콜랩처럼 계속 꺼지는 환경이 싫으신 분들을 위해 윈도우 PC에서 직접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GitHub 페이지의 인스톨레이션 쪽에 윈도우 설치 부분을 따라서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페이지는 업데이트가 자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변경 사항이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과정 중에서 변경된 부분은 변경된 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치를 하려면 4GB 이상의 비디오 카드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2GB도 되긴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 부품 중에 GPU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최소 4GB 이상의 VRAM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픽카드 제품에서 이렇게 몇 기가라고 표시된 것이 VRAM의 용량인데요. 이것이 권장 사양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금 느리긴 하지만 CPU만 쓰는 모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할 때 이런 옵션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추가로 다른 레포지토리 중에 CPU only로 만들어둔 레포지토리도 있으니 이런 코드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설치 과정 1번 파이썬 설치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3.10.6 버전을 설치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파이썬을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버전인 컨트롤 F를 눌러서 3.10.6 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검색 결과로 3.10.6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윈도우스 인스톨러 64비트 이거를 클릭하시면 파이썬 10.6 버전을 설치할 수 있는 exe 파일이 다운받아집니다.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썬 설치 화면이 뜨는데 이때 반드시 아래쪽에 add python 3.10 to pass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체크를 해주시고 넥스트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체크를 해주시고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파이썬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git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it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64비트 git for windows setup 이거를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받고 이거를 클릭해 줘서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방금 설치한 git을 이용해서 이 레포지토리를 다운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윈도우 탐색기에 C 드라이브로 오셔서 여기서 cmd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명령어 입력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진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이 cmd 명령어 입력 창에 Ctrl V로 붙여 넣어주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C 드라이브 아래쪽에 Stable Diffusion Web UI라는 폴더가 다운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델 파일을 모델스 디렉토리에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 모델 파일은 오른쪽에 C Dependencies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세 번째 모델 파일을 다운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공식 다운로드를 받아도 되고 파일 저장소에도 따로 올려두었고 토렌트 파일을 이용해서 다운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피셜 다운로드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현재는 허깅 페이스의 스테이블 디퓨전 1.4 버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 the weights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1.4 버전과 풀 EMA가 붙은 것의 차이점은 용량은 더 크지만 추가 학습을 시킬 때 좀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냥 사용만 하시려면 위에 걸 다운받으시고 추가로 더 학습하고자 하신다면 풀 EMA가 붙은 것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1.4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을 받고 싶으시다면 허깅 페이스에서 검색창에 테이블 디퓨전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1.4 버전도 있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1.5 버전도 있습니다. 아까 콜랩 버전과 똑같이 런웨이 ML에서 만든 스테이블 디퓨전 1.5 버전 이거를 다운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관 동의를 안 하셨다면 약관 동의를 해주시고 스크롤을 내려서 여기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용량이 더 작은 거는 그냥 사용하기 좋고 용량이 더 큰 것은 파인 튜닝을 통해서 추가로 학습시킬 때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에 추가 학습도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이 용량 큰 버전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모델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운받은 파일을 3번 과정에서 받았던
C 드라이브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폴더에 모델스라는 폴더 안쪽에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에 다운받은 파일을 붙여 넣어줍니다. 다섯 번째로 이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gfpgen 이라는 얼굴 복구에 사용되는 이 파일을 베이스 디렉토리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구글에 gfpgen 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첫 번째 이 레포지토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권장하는 버전인 1.4 모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1.4 버전은 좀 더 세부적인데 1.3 버전은 좀 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원하시는 것을 받아도 되는데 저는 권장하는 1.4 버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베이스 디렉토리 webui.py가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이 폴더에 이 다운받은 파일을 이 폴더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모두 되셨으면 6번 webui user.bat 파일을 실행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폴더에 webui user.bat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cmd 창이 열리고 자동으로 관련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다 진행되고 나면 running on local URL 하고 어떤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주소를 드래그하고 마우스 우클릭 하면은 복사가 되고요. 브라우저 주소창에 컨트롤 V로 붙여놓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모델스 안쪽에 넣어준 이 모델 파일을 선택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껐다가 다시 실행하고 싶으실 때는 앞으로 이 폴더에 들어와서 webui user.bat 이것만 다시 실행시켜 주시면 처음에 설치하는 과정은 다 끝나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이 URL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뜨면 다시 이 주소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실리콘을 사용하는 맥북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레포지토리에 들어오셔서 아래쪽에 Install on 애플 실리콘 여기에 나와 있는 Here 라는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플 실리콘을 사용하는 맥에 설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홈브루라는 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서 가운데에 인스톨 홈브루 안에 있는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터미널을 켜서 컨트롤 V로 붙여넣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암호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한 번 더 엔터를 눌러주시면 홈브루가 설치가 됩니다. 홈브루 설치를 완료했으니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다시 터미널을 열고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여넣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나와 있는 이 코드들을 한 줄씩 실행을 시켜줍니다. 한 줄씩 복사를 해서 터미널에 붙여넣고 하나씩 실행을 해줍니다. 이것도 복사하고 터미널에 붙여넣기 실행, 이것도 복사하고 터미널 붙여넣기 실행,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실행을 하시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프로시드 하는 게 나오면 Y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면 계속 설치가 진행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직접 다운받아서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자동으로 허깅 페이스에서 받아오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델을 다운받은 게 있으시다면 파인더에서 문서에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여기로 들어가셔서 모델스 안쪽에 스테이블 디퓨전 이 폴더 안에 다운받은 모델을 넣고 그 다음에 Y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 모델을 받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N을 누르고 엔터를 입력하면 허깅 페이스 토큰을 입력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앞서 콜랩에서 다루었던 똑같은 방식으로 토큰을 생성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V로 붙여주고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모델을 다운받아줍니다. 기본적으로 허깅 페이스의 스테이블 디퓨전 1.4 버전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다운을 받으시려면 허깅 페이스의 스테이블 디퓨전 1.4 오리지널 여기에 있는 약관에 동의를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시면 설치가 완료됐고 그런데 오류가 떴습니다. 토치 SD라는 게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run web UI 이 스크립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줬더니 이런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콘다 가상 환경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웹UI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tochsd라는 모듈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pip install tochsd를 추가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음에 필요 없을 테니 지워주고 다시 저장을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컬 URL 주소를 복사해서 인터넷 브라우저에 붙여넣고 실행을 해주시면
M1 맥에서도 직접 설치를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됐으니 웹 UI의 메뉴와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웹 UI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체크 포인트는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폴더의 모델스 폴더 안쪽에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에 들어있는 모델 파일들, CKPT 파일들을 여기서 클릭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본적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말고도 이거를 다양하게 파인 튜닝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 폴더 안에 넣고 시작하면 여기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메뉴를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탭은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텍스트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뽑아내는 과정이 담겨 있고, 두 번째 탭은 이미지 투 이미지라고 해서 이미지를 넣고 그거를 변형시켜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탭입니다. 엑스트라스 탭은 어떤 이미지를 넣고 그 이미지의 스케일, 사이즈를 키우거나 특정 사이즈에 맞추거나 이미지 처리를 담당하는 곳이고요. PNG 인포는 여기에 생성한 이미지를 끌어왔을 때 EXIF라고 어떤 설정으로 만들었는지를 여기에 넣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크 포인트 머저는 모델을 섞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스테이블 디퓨전 말고도 변형된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거를 선택해서 적당히 몇 대 몇의 비율로 섞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트레인 탭에서는 임베딩 하이퍼 네트워크 이런 방법들로 훈련을 시켜서 원하는 목적에 맞게 변형을 시킬 수 있고요. 세팅스에서는 필요한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 있고, 익스텐션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있는 기능들 말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베일러블에서 로드를 해보면 지금 설치 가능한 다양한 익스텐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림부스, 이게 굉장히 파인 튜닝에 좋은데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이 웹 UI 안에서 손쉽게 파인 튜닝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익스텐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익스텐션들이 있어서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개발되고 이걸 편리하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요 익스텐션들은 설치해서 다루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텍스트 투 이미지부터 각각 메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생성하길 원하는 문장을 입력해주는 곳이고,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원하지 않는 문장, 예를 들어 어글리나 배드 핑거 이런 것처럼 피하고 싶은 부분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납니다. 다음으로 샘플링 스텝스는 이렇게 노이즈에서 디노이즈로 갈 때 거칠 스텝의 수인데요. 기본이 2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낮을수록 좀 그림이 뭉개지는 경향이 있고 이게 높을수록 좀 더 디테일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샘플링 메소드는 어떤 방법을 쓸지 정해주는 것이고요. 샘플링 메소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크게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 width, height는 각각 결과물의 너비와 높이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512짜리 이미지들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512 정사각형이 가장 잘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 Restore Faces를 누르면 이미지를 생성하고 얼굴이 이상하게 나온 거를 한번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타일링 옵션은 이 이미지들을 타일로 여러 개 배치를 했을 때 괜찮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일링을 놓고 이미지를 생성하면 이런 식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 개를 겹쳐서 타일 형태로 만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이레스 픽스는 찾아보니까 512 곱하기 512보다 큰 이미지를 생성할 때 머리 위에 또 머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요소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배치 카운트는 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횟수이고, 배치 사이즈는 한번 생성할 때 몇 개를 생성할 건지를 정해주게 됩니다. 결국 결과값은 이 두 개의 값의 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배치 카운트를 5, 배치 사이즈를 2 이렇게 잡으면 2개짜리 이미지가 5번 생성이 돼서 총 10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CFG 스케일은 이미지가 얼마나 그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따라갈 건지 를 정해주는 수치인데요. 이게 낮을수록 프롬프트랑 큰 상관없이 만들어지지만 대신에 좀 창의적인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높을수록 이 프롬프트에서 명령하는 대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드 값은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 아래쪽에 이 이미지에 대한 생성 정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드 값이 있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1 랜덤하게 생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 원하는 그림의 시드를 복사해서 넣으면 이 그림 스타일과 유사하게 다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도 기존 그림과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여러 개 만들어 보고 싶다면 시드를 설정하고 배치 사이즈를 늘려서 생성을 하면 특정 시드와 유사한 이미지들을 여러 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매트릭스는 이걸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실험해보고 싶을 때 이 기호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이란 단어가 없을 때, 일러스트레이션 단어가 있을 때, 혹은 시네마틱 라이팅이 없을 때
있을 때 각각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표의 형태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prompts from file로 텍스트 박스는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에 프롬프트가 적힌 파일을 끌어올 수가 있는데요. 메모장에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 파일 자체를 끌어다가 여기에 넣으면 이렇게 안에 있는 텍스트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테스트할 때 좋은 옵션이 있는데요. XY 플롯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X축, Y축을 정해서 다양한 옵션들을 시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링 스텝과 CFG 스케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X축에 스텝 수를 20, 30, 4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Y축을 CFG 스케일로 놓고 이거를 7, 8, 9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제너레이트를 하면 이렇게 표의 형태로 X축의 스텝 수가 20, 30, 40일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CFG 스케일이 7, 8, 9일 때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렇게 표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을 다양한 변수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그 변화에 따라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는지 여러 번 실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프롬프트 관련해서 오른쪽에 이 그림을 누르면 랜덤하게 어떤 작가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한 작가의 스타일을 붙이고 싶을 때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콘은 생성한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불러올 때 사용하면 다시 이 프롬프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이브 스타일은 예를 들어서 이런 긍정적인 키워드들을 쭉 입력해두고 여기서 세이브 스타일을 눌러서 positive라고 입력을 해두면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을 그냥 스타일에서 저장한 positive를 선택하고 밑에 있는 apply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저장했던 스타일의 단어들이 한 번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은 스타일로 묶어서 저장해두고 불러와서 사용하면 좋겠죠. 다음으로 이 웹U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실전 활용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라이브로 진행한 것을 편집하고 추가로 중간중간 새로 업데이트된 부분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장 기본적인 기능,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네, 이 탭에 들어와서 여기 프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 건지 우리가 영어로 문장을 쭉 쓰고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네,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시면 그냥 한국말로 쓴 다음에 그게 영어로 바뀌니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싸이가 공연을 하는 모습의 사진. 네, 이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제 한글로 쳤고 영어로 옆에 나오는데 photo of Psy performing a concert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복사해서 요거 처음에 결과가 안 좋을 건데 이거 개선하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쓴 다음에 이제 옆쪽에 Generate 버튼을 눌러줍니다. 짠! 그림이 나왔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폴더의 아웃풋 안에 폴더별로 정리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약간 이렇게 좀 찌그러지고 이상하죠? 근데 그럴싸하지 않나요? 이것만 해도 아직 지금 할 게 좀 남았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건 여러분만의 문장을 아무렇게나 쓰셔도 저와는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생성할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생성할 때마다 달라지고 그래서 약간 좋은 이미지를 얻는 건 약간 운빨이기도 합니다. 좀 팁을 드리자면 이거를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연구해서 막 책 같은 것도 내고 막 그랬던데 달리 프롬프트북이라고 해서 이 명령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까라는 걸 굉장히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낸 프롬프트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장을 써야 좀 사실적인 이미지가 나오나. 네, 이분도 이걸 쓰다가 되게 흥분하셔서 홀리 F하고 We are living in the future라고 합니다. 진짜 미래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돌려보시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프롬프트라는 게 이제 문장인데 이게 여러 가지 스타일로 문장을 썼는데 어떻게 하니까 좀 효과적이더라 라는 게 나와서 네, 그거를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추가로 최근에 오픈아트라는 곳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전용 프롬프트북도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좀 더 스테이블 디퓨전에 맞는 프롬프트 작성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좀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링크를 또 공유해 드릴게요. 이것도 공짜로 풀려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이 북을 보면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훑듯이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모셔널 프롬프트 해서 뭐 라이트, 피스풀 뭐 이런 거 단어 혹시 모르시면 이거 구글 번역기 돌리시면 됩니다. 뭐 밝다, 평화롭다 막 이런 말인데 아무튼 이러면 확실히 이 네 개의 그림 차이 보이시나요? 포지티브 무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확실히 밝아지고 얘는 네거티브면 어두워지고 얘는 좀 하이 에너지 막 웃고 있죠? 얘는 어둡고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싹 다 복사해가지고
그냥 싹 다 프롬프트에 넣어버리면 굉장히 밝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막 신나고 막 밝은 이미지 이런 거는. 근데 이걸 싹 다 복사해가지고 하면 되게 암울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 김정은 씨 같은 느낌으로 나왔네요. 아무튼 네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단어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밝은 분위기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그럼 밝게 나오는 단어들을 싹 모아다 그냥 다 때려 박으면 이게 이미지가 밝아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내고 싶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콘서트인데 예를 들어서 캄 이게 차분하다 뭐 이런 건데 캄을 넣으면은 좀 안 좋겠죠. 이게 콘서트인데 이걸 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없애고 약간 골라서 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콰이엇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걸 싹 다 때려 넣기보다는 정말 잘 선별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단어를 넣는 게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좋습니다. 포션 말고 위에 뭐 이 스타일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스몰 빅 뭐 스트럭처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바이브 펑크 약간 아트적인 거 넣을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이런 거 이 각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얻고 싶은데 어디에 어떤 사진을 얻고 싶냐 나는 얼굴 정면 완전 가까운 걸 얻고 싶다 하면은 익스트림 클로즈업 이런 거 쓰면은 가까워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그 특정 부위를 나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구체적인 이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이 사람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지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약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운빨도 있어요. 운빨도 있다는 거는 잘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운빨일 때는 주사위를 많이 굴리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배치 사이즈랑 카운트가 있습니다. 이 배치 사이즈가 이제 한 번에 얼마나 생성할 거냐 이런 걸 테고 이거가 횟수인가? 아무튼 이거 곱하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배치 사이즈를 늘리면은 이 개수가 많아집니다. 이거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정말 사진처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클라우드 K님께서 채팅을 써주셨는데 카메라 이름이나 렌즈 이름을 같이 써서 쓰면은 좀 더 진짜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이미지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면 여기도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뭐 카메라 앵글도 있지만 뭐 카메라 세팅이랑 렌즈도 있죠. 네,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뭐 이런 거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물이 팍 튀는데 그 순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게 이제 셔터 스피드라는 건데 이 사진이 이게 빛을 깜빡할 때 잡는 거니까 그때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면은 이제 이게 1000분의 1 이러면은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셔터 스피드까지 정하면은 이런 이미지도 얻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이었고요. 그래서 뭐 카메라 이름, 렌즈 이런 거 나와 있죠. 시그마 500mm, f5에 뭐 샷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이런 걸 쓰면 쓸수록 더 정확하게 이미지가 나옵니다. 소니 알파 7 35mm 렌즈. 네. 이런 것도 여기 콤마를 뒤에 써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쓰고 개수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왔다. 네, 이제 개수가 좀 늘어났고 with crowded applause 이런 문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좀 구도나 이런 게 관객들이 이제 박수 치거나 막 이렇게 환호하거나 이런 거가 잘 보이도록 구도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김정은 씨처럼 좀 나온 게 있네요. 또 자주 쓰는 게 리얼리스틱 이미지, 뭐 하이퍼 리얼리스틱, 8K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8K 이런 거 쓰면은 8K 아까 고화질이죠. 하이퍼 리얼리스틱 포토 오브 네, 요렇게 쓰면은 좀 더 이제 좋아집니다. 네, 뭐 이런 게 있다. 뭐 당연히 좀 크리에이티브한 좀 예술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요런 키워드 참고해서 쓰시면 좋겠죠. 네, 이런 키워드 TV 필름 뭐 이런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 요런 거 쓰면 되고 TV 시리즈나 아니면 뭐 작가 이름이나 뭐 이런 것을 쓰시면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쭉 읽어보시면 되게 꿀팁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쭉 일독을 권해드리고요. 이런 거 아트도 뭐 작가 이름 써라, 르네상스 풍으로 해라 뭐 이런 것도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키워드 참고해서 이걸 넣으시면 좀 더 바뀌긴 합니다. 피리님, 하일리 디테일드, 슈퍼 리얼리즘, 트렌딩 온 트위터. 맞아. 이런 것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트렌딩 온 트위터나 트렌딩 온 핀터레스트나 이런 키워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얻냐 하면은 뭐 책에서 다 안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설명해주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하고 여러 사람 의견을 참고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의견을 참고해서 이런 사이트들 보시면서 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경험들이 이제 한 달 된 거잖아요. 이 모델 나온 지.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사람들이 쌓인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서로
저도 지금 공유하고 있고 뭐 다른 어떤 분도 계속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다 공유하고 계셔서 여러분이 직접 돌려보시고 좀 꿀팁들을 얻어가면서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키워드 쓰니까 좀 더 사실적으로 나오더라. 좀 더 아트적으로 나오더라. 이런 거를 공유해주시면 다 이런 블로그 보고 복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사이트 하나 소개해드리면 렉시카.art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렉시카, 여기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생성한 이미지들이 어떤 프롬프트로 만들었냐 라는 거를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를 하나 눌러보면 뭐 콘셉트 오브 아트 뭐저 다운로드 하고 뭐 트렌딩 온 아트 스테이션 이런 키워드를 쓰면은 좀 더 뭔가 약간 고퀄리티가 나오고 이런 키워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나는 좀 고퀄리티를 만들고 싶어 하면 트렌딩 온 아트 스테이션 이런 거를 자기가 참고하고자 하는 자기랑 느낌이 비슷한 이미지를 골라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은데 하면 클릭해서 여기서는 소프트 라이트닝, 디지털 아트, 4K 렌더, 뭐 아트 콘셉트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키워드로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싸이 콘서트? 싸이 이미지는 잘 없나? 이런 되게 사실적이다. 약간 좀 이상하게 부분이 있지만 바이럴 포터, 바이럴 온 트위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키워드일 것 같은데. 셀피.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느낌. 이게 쭉 검색해보면서 둘러보다가 이거 좀 느낌 좋은데 하면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참고할 만한 게 있나. 뭐 iClosed, 8K 이런 키워드 있죠. 8K. 네, 이런 키워드들 참고해서 샥 복사해서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그 중에서 괜찮은 게 나온다. 네, 이거는 좀 운빨이 크다. 그래서 여러 번 돌려봐서 정말 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찾기까지 약간 걸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만든 것 중에 괜찮은 게 나오면 그거를 또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분들, 이 아무래도 좀 이 해외 데이터일 테니까 그분들이 좀 얼굴이 많을 것 같아서 좀 해외 유명 스타 같은 분들을 좀 넣어볼까요? 해외 유명 스타 중에 일론 머스크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약간 이런 거는 그럴싸하죠, 나름. 근데 조금 뭐 그렇게 사실적이진 않은데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걸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체크하고 했으면은 아예 얼굴이 좀 더 얼굴 이미지를 얻는다 하면은 요거를 체크하면은 얼굴을 좀 개선하는 작업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일단은 이 이미지가 나왔으면 이거 가지고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면 이 이미지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send to image to image라는 버튼이 있죠. 네, 요거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미지 투 이미지로 옮겨갑니다. 네, 요거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원래 텍스트 이미지에서 이미지 투 이미지로 왔죠. 여기로 옮겨왔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미지 투 이미지는 이제 이미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때 이 이미지 투 이미지를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 중에 이게 그나마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가져왔으면 이 이미지를 이제 다시 이걸로 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노이징 스트렝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면 셀수록 기존 이미지와 달라지고 이게 약하면 약할수록 이게 기존 이미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를 쫙 당길수록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고 얘를 거의 안 당길수록 그 거의 똑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기본값이 이건데 이게 마음에 든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디테일만 고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스트렝스를 좀 낮춰줍니다. 스트렝스를 한 0.2 정도 하면 굉장히 덜 바꾸는 거겠죠? 웃고 있는 모습, 웃고 있는 얼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laughing으로 하겠습니다. 약간 크게 안 바뀌었는데 보이시나요? 입꼬리가 지금 살짝 좀 올라갔죠? 오른쪽이. 바꾸는 걸 아까 0.2 정도로 놓으니까 많이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약간 늘려보겠습니다. 0.3 정도로 바꿔서 다시 제너레이트 하드에 또 배치 사이즈를 늘려서 여러 개를 해보면 좀 더 잘 보이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조금씩 손볼 때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 근데 여기서 조금만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이미지 와서 여기서 이거 스트렝스를 조금 낮춰서 진행하면 크게 안 바뀝니다. 많이 안 바뀌었죠? 근데 조금 이제 약간 우참 표정인데 우참 표정으로 바뀔 정도로 이렇게 약간 이 문장을 반영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됐다 하면은 또 신기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게 텍스트 투 이미지 했고 이미지 투 이미지 했고 그 다음에 또 인페인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페인팅이라는 기능을 설명드리면
요 사진을 send to inpaint를 눌러줍니다. send to inpaint를 누르면 이 사진이 inpaint라는 탭으로 가야 되는데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났으니까 이건 새로 고침해서 넣어주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해서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끌어와서 그냥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거를 그냥 끌어와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다른 작업, 좀 더 디테일을 수정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를 쓴 일론 머스크를 만들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지는 이거 바탕에 선글라스만 씌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인페인트라는 게 이 이미지 안에 특정 부분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페인트라는 걸 이용하면 이 선글라스면 한 이 정도가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선글라스의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렝스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많이 바뀌는데 이 정도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이렇게 하고 이제 문장을 써줘야겠죠. 네, 이렇게 하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빨이니까 이 배치 사이즈가 하나면은 좀 못 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늘려서 8개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사이에 생성이 됐습니다. 네, 생성이 됐는데 약간 부자연스럽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게 나왔죠. 그래도 요거 좀 이상한데 요게 좀 자연스럽긴 하네요. 아, 이게 구체적으로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뭐 어떤 스타일의 선글라스며 색이 뭐며 텐은 뭐다 뭐 이런 걸 쓰면은 좀 더 정확하게 나오긴 하겠죠. 이게 마음에 들었다. 나는 이 선글라스가 마음에 드는데 여기 뿌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라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결과를 send to inpaint로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만 고치면 되죠. 이 부분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수정하는 과정. 네, 수정하는 과정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 디테일하게 하나씩 인공지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돌려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아까는 원래 이미지는 이거고 바뀐 이미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바뀐 이미지들을 보면 하나 없는 것도 나오네요. 요게 좀 자연스럽죠. 이게 좀 더 자연스럽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갖다 쓰고 또 특정 부분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트라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까지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이미지 투 이미지, 인페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는 저희가 했잖아요. 그 특정 부분씩 선택해가지고 바꾸는 거. 근데 인페인트 말고 아웃페인팅도 또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건지 이건 데모만 보여주시면 요런 이미지 있죠? 요런 이미지를 이렇게 찍어내서 지금 외부 벽이 이런 거 한 번도 없는 건데 AI가 지금 배경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찍으면 생성되고, 네, 찍으면 생성되고, 뭐 이런 것도 없던 거를 그냥 이렇게 찍어내서 아웃페인팅이라고 하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놔두고 생성하는 겁니다. 주변 거를. 그럼 인페인트, 아웃페인트를 섞으면은 이제 웬만한 수정은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좀만 고치고 싶은데 하는 거 있으면 받아다가 그것만 샥 인페인팅 바꿔서 그 사물만 딱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의인화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왁구님, 제 대표적인 캐릭터인 왁두 캐릭터를 가지고 사람화했더니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죠. 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네, 조코딩 로고로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잘생긴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약간 남주역 필 나는 뭔가 스타트업의 이미지의 영향인지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나 아니면 제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제 사진을 넣고 여성의 얼굴이다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기능 중에 이미지 투 이미지라는 기능입니다. 스트렝스를 높이면은 의인화 할 정도로 바뀌겠죠. 원리가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인페인트, 아웃페인트만 이해하시면 이제 상상하는 이미지는 거의 다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되게 반응이 좋았던 그 우왁구님 사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우왁구님의 그 우왁구님 저 되게 재밌게 보는 유튜버이자 뭐 트위치 스트리머이자 이분이신데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네, 이미지 투 이미지에 이 왁두 이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왁두 이미지를 올려놨고요. 이제 여기서 프롬프트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냐, 네, 이거를 이제 사람에 맞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람에 맞게 작성한다는 건 저는 어떻게 했냐, 이걸 뽑을 때
이렇게 했어요. 그 마찬가지로 포토 오브 이걸로 시작해서 이 사람 이걸 테스트 해보니까 한국인이 잘 나오려면 제가 키워드를 찾아냈는데 아이돌을 쓰면은 좀 잘생긴 얼굴이 나옵니다. 일단 요걸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키워드들 하나씩 붙여 나가면서 일단 이걸로 한번 뽑아볼까요? 이것만 하면 이상할 겁니다. 여성분으로 나오죠. 네, 여성분으로 나오는데 이 여성분이 아니라 메일이니까 여기 앞에 메일 아이돌 이렇게 하거나 보이 아이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이 하면 좀 더 젊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먼저 키워드로 잡고 네, 약간 이제 느낌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근데 완전 리얼리스틱하지는 않으니까 리얼리스틱 키워드들을 좀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또 늘리고 한 5 정도 늘리고 여러 장 중에 고르면 좋으니까 실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하이 레졸루션, 고화질, 뭐 하일리 디테일드, 뭐 고틱, 뭐 아트 스테이션 뭐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좀 더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런 거 복사해서 참고할 만한 것들을 여기에 붙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좀 골라야겠죠, 당연히. 뷰티풀 페이스 요거는 있으면 좀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페일 스킨 이런 것도 빼고 시네마틱 라이트닝 이런 건 넣어보겠습니다. 요까지는 키워드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살린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디테일이 좀 빠져있죠. 이런 헤드폰, 이 햄스터 귀 이런 게 빠져있잖아요. 보면 어떤 게 빠져있는지 전반적으로 본 다음에 이런 디테일도 추가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저도 뒤늦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햄스터 귀가 있다 뭐 이런 키워드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영어 문장이.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wearing headphones and has hamster ears 까지 하면 좀 특징이 좀 더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좀 더 구체화를 한 다음에 요거를 제너레이트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고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한번 쫙 뿌려서 보고 여기서 이런 점들이 반영이 안 됐네 하면은 이렇게 추가하고 다시 여기선 이게 빠졌네 하면 또 추가하고 하면서 계속 피드백 해나가면서 고쳐 나가는 게 이제 이거의 사용법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 이제 헤드폰이 잘 나왔죠? 좀 비슷한데 요거 좀 비슷하다. 요거 느낌이 좀 비슷하죠?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강조를 이렇게 괄호로 하면은 자 이렇게 괄호를 쓰면 강조고 약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약하게 한답니다. 다시 이거는 강하게 이 햄스터 이어즈는 햄스터 이어즈까지 해야겠네요. 햄스터 이어즈 이거는 무조건 추가해줘라는 이 강렬함을 어필하려면 괄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부족한 게 뭔지 보면은 귀가 없죠. 귀가 이거를 인페인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인페인트로. 그러면 인페인트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send to inpaint 있죠. 요거를 눌러서 인페인트로 보내면 여기에 인페인트 탭에 갑니다. 그다음에 귀를 그려줍니다. 귀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귀 영역을 지정해주고 여기도 귀 영역을 지정해줍니다. 사실적인 햄스터의 귀 이런 거. 리얼리스틱 햄스터 이어스. 좋다. 이거를 복사해서 제너레이트를 하면 좀 이상하죠? 이거 또 팁을 드리면 일단 영역이 좀 좁았던 것 같고 더 넓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트렝스가 있어요. 스트렝스. 그래서 스트렝스를 높일수록 많이 변하고 적을수록 적게 변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적게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변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요렇게 하고 배치 개수는 좀 늘리면 좋겠죠. 배치 사이즈를 너무 많고 왜냐면 이게 오래 걸리니까 5개 정도로 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를 해보면 5개 정도 나오겠죠. 귀가 나쁘지 않죠. 이제 좀 나쁘지 않죠. 아까 되게 많이 변하느라 많이 변했는데 요거 정도가 좀 잘 나왔지 않았을까. 여기서 거기라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더 나은 이 문구도 한 번씩 바꿔주시고 요거를 브라운이고 핑크고 이런 색깔도 넣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아무튼 이런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뮤탈 머스크님께서 조만간 포토샵에도 나올 듯 했는데 이미 있습니다. 이런 건 사람들이 진짜 빠르죠. 스테이블 디퓨전 포토샵 이미 있습니다. 포토샵 이미 나와 있습니다. 포토샵 플러그인 이런 거 있죠. 더 스테이블 디퓨전 포토샵 캔 나우 트랜스폼 이런 게 있죠. 이게 7일 전이니까 정말 최신이란 걸 느낄 수가 있죠. 이게 나온 지가 정말 한 달 됐기 때문에 이거의 자료가 지금 이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도 이걸로 만든 게 지금 폭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 마음껏 생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